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오늘 또 뜨거운 가슴으로 두사부 일체의 정신으로 환상적인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애드립이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죠? 자, 현재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과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에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관리 첫 번째 파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다?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품질 현상, 아주 좋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죠? 생산성이 있고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학문적인 접근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 한다.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과정, 이 소프트웨어도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사람처럼, 그죠? 하나의 객체처럼. 맞나요? 그래서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뭡니까?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석을 하지. 분석, 그리고 설계, 그리고 실제 컴퓨터 언어로 구현, 다른 말로 코딩, 프로그래밍, 그리고 제대로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고요. 검사하는 와중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버기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실무에 투입돼 가지고 운영되면서 이제 업무가 변화될 때마다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단계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는 돌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러가 생기면은 에러를 잡는다 해서 디버깅 작업,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또 분석, 설계, 구현, 검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게 소프트웨어의 모형이다.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이런 모형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더라. 그래서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게 폭포수형 모형, 워터폴이죠. 폭포수형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100분 반영해서 이제 모델하우스, 시제품, 견본품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토타입,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방법, 낯선형, 그죠? 그 다음에 4GT, 레이더 기법, 이런 모형들이 있었고요. 이 모형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즉 프로젝트 관리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업무를 뭐라 한다? 프로젝트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P에 대해서 배웠지? people, problem, people, 우리는 problem, 또 하나 빨리 이야기해봐라. 내가 잊어버렸다. 인적 자원이 중, 그 다음에 프로세스죠. people, problem, 프로세서.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비용 관리,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리에서 비용 산정 기법, 하향식과 상향이 있었다. 하향식은 주로 전문가, 사람이 하지, 전문가와 전문가 그룹 조정자가 있는 델파이법이 있었고요. 하향식은 이제 수학적 상정 기법의 코코모라든지, 푼남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가 많이 쓰는 FP, 펑션 포인트 방법들,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 중에 이제 또 다른 관리, 일정 관리로 들어가 볼까? 정리되지? 앞 시간에는 두 과목, 방금 내가 이야기했는 게 문제꾸디다. 바로 내가 시부린 게 다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의를 다 끝나고요. 종합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아주 재밌다. 그죠? 그리고 우리 기사 학생들은 특히 하나 내가 또 유념할 게 뭡니까? 정보처리 기사, 이제 다 4개는 공통 과목인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사고요. 산업기사는 시스템 분석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이제 묻는 각도가 좀 다르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전반적인 이야기, 시스템 분석 설계는 설계 쪽에 조금 치중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기사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면 기사 시험 치고 바로 또 산업기사를 치니까 이왕이면 자격증 2개 가져라 이 말입니다. 기사 하나, 산업기사 하나, 수첩 2개를 받으소서. 알겠나? 그래서 그러면 4개 과목은 공통이니까 시스템 분석 설계만 살짝 공부만 하면은 어떻다? 산업기사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전국의 기사, 즉 병태순자들은 산업기사도 동시에 응시해라. 시스템 분석 설계만 잠깐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들어가보자. 참, 일정 관리 중요하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기간이 그죠? 항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실무에서도 우리 국가 프로젝트도 제가 매년 합니다만은 기간을 주었다. 6개월 안에 개발해라. 만약에 모였을 때는 배상하라. 지체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개발을 해야 되지. 6개월 만에 개발했고 6년 동안 걸리면 누가 뭐하노. 그래서 우리 개발자에서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를 PM이라 하거든. 이 일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 주어진 시간 안에 개발을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일정 관리 기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지. 일정 관리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죠. 자, 일정 관리의 정의는 읽어보소서. 그죠? 프로젝트 이루는 단위 작업을 파악하고 그 단위 작업의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것. 그죠? 시간 안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관리 도구들, 이게 중요합니다. 일정 관리를 하는데 이용되는 기법, 도구들은 뭐냐면은 WBS 기법, 요거 뒤에 나와야 중요합니다. WBS, Worker Breakdown Structure 기법, WBS. 그 다음에 퍼터 CPM, 같은 거예요. 인계 영역을 이용한 도표들입니다. 퍼터, CPM 같이 보면 되고, 칸트 차트. 이 세 가지가 일정 관리의 뭐다? 도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 비용 산정 도구를 배웠죠. 코코모나 푼남이나 특히 뭐 FP 이건 비용 산정해주는 기법들이고, 방금 이 WBS, 퍼터 CPM, 칸트 차트는 뭐 일정 관리 이용되는 기법 도구들이다.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일정 관리. 그래서 일정 관리 작업 순서는 뭐냐면은 이제 우선 작업 분해를 합니다. WBS 작업 분해, WBS에 의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퍼트 CPM 도표를 만들고요. 도표를 만들고 최종 칸트 차트를 작성해서 이 칸트 차트를 보면서 칸트 차트대로 작업을 하면은 완성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WBS, 퍼트 CPM, 칸트 차트 순으로 진행된다는 거, 요 순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시험 나온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되는데 조금 상세히 보자. 웃어요. 좋아요. 서브대공화. 자, WBS는 뭐냐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제. 말 그대로 큰 작업을 브레이크다운 깨트려서 이 우리 브레이크퍼스트 가는 게 뭐 아침 식사제. 아침 식사는 뭐고 배고픔을 깨뜨리는 거예요. 알겠나? 그것도 모르나 영어의 어원 중요하다. 브레이크퍼스트 뭐고 제일 먼저 배고픔을 깨뜨린다. 걔가 그 아침 식사야. 알겠나, 수은자야? 영어 공부도 그래 하면 재밌네. 자, 큰 작업을 브레이크다운, 깨트려서 아래로 나눈 구조다, 이 말이죠. 즉, 이건 업무 분류 구조. 다른 말로 작업 분해의 도구입니다. 작업 분해의 도구는 뭐다? WBS입니다. 그래서 이 WBS 하향식이죠. 하향식.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향식 도구입니다. 하향식 도구. 탑다운 도구다 이 말입니다. 일정 관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작업의 분할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 계층 구조로 표현해줘. 하향식 구조, 계층 구조 추리 구조로 표현됩니다. 하향식 도구제. 계층 추리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죠. 아버지가 아들이 손 이런 식으로 맞나? 그러다 보니까 계층 구조는 무조건 하향식 구조제. 계층 구조로 표현을 한다. 예를 들면은 회계 관리. 자, 회계 관리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여러분에 있어서 JH가 대한민국 코볼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회계 관리를 만들었어. 그죠? 91년도에 팔아먹었어요. 3천만 원씩 받고. 그래서 그거, 만들고, 이제, 팔고 난 뒤에 뭡니까? 내가 앞바다에서 11월 3일이다. 대승통곡하고 행복을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맛봐라. 그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 내가, 이런 내만의 어떤 프로젝트. 그렇죠? 그걸 수행했을 때 얻는 기쁨. 저는 그런 행복을 맛을 봤고, 우리 병태 순자도 그런 행복을 맛못 보고 죽으면 억울하다. 통과. 자, 회계관리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놈을 이제 뭡니까? 이 회계관리 큰 놈을 이제 나누는 거죠. 분석 부분, 설계 부분, 구현 부분, 또 테스터. 또 설계에는 뭐다? 코드 설계, IO 설계, 파일 설계. 큰 회계관리라는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전부 다 소 단위로 나누는 거, 분해하죠. 디바이드 앤 퀀커, 분할과 정복인데, 일단 작업을 분해해가지고, 일단은 이 분해된 작업을 가지고 일정을 계산하는 거죠. 이 전체 일정은, 회계관리 전체를, 개발하는데 며칠 걸리느냐, 이거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큰 작업을 전부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분석하는데 며칠, 설계하는 데는 며칠, 또 설계도 또 계속 나눠보고, 또 여기도 계속 나눠보죠. 나눠서 소단위 일정들을 구해가지고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큰
작업을, 워크를 브렉다운, 깨트려서 밑으로 나누죠? 알겠나? 그래서 작업 분해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소단위 작업, 모듈이라 한다. 소단위 작업, 단위 작업. 이 단위별 작업의 일정을 계산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단위별 작업의 일정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이 프로젝트의 작업 일정을 구하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개념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WBS, 큰 작업을 분해한다. 그죠? 이 분해 도구가 뭐다? WBS. 그 작업 분해 도구다. 이 말입니다. 됐나? 하향식으로 분해하니까 WBS 아니야. 워커 브렉다운 스트럭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됐고요. 자, 어디로 갔죠? 아닌데? 막 넘어가 버리는데? 예, 아니요. 예, 그렇죠. 이거 말고 앞장,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WBS에 의해서 큰 작업을 분해해놨단 말이야. 분해했죠. 그러면 이제 퍼터 CPM 방법으로 또 계산을 합니다. 퍼터. 그래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퍼터 CPM은 뭐냐? 일정 관리를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퍼터는 주로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 그 단위별 작업 중에 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퍼터 기법을 쓰고요. CPM은 뭐다? 소요 시간이 확실한 경우에 쓰죠. 그죠? 그래서 개발 기간을 결정하는 인계 경로를 제공합니다. 인계 경로는 내가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했지. A라는 데 처음부터 어디 가는 경로들이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는 길 중에 가장 A에서 B까지 가는 것 중에 인계 경로는 뭐다? 최장 경로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로를 우리는 인계 경로. 그죠? 그래서 인계 경로예요. 근데 이 인계 경로를 이용하는데 퍼트하고 CPM이 있는데 거의 다가 뭡니까? CPM 방법을 씁니다. CPM. 소요 시간이 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CPM이요. 그래서 퍼트는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인데 과거 경험이 없어서 소요 기간 예측이 어려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온다. 퍼트는 여러분 일정 관리 도구다. 즉 인계 경로를 이용한 일정 관리의 도구라 하면 아시고 여기에 기대치, 낙관치 이런 게 있는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CPM을 잠깐 한번 보죠. 그래서 퍼트는 과거에 어떤 개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단위 작업에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사용한다는 거 알고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CPM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CPM은 뭐냐면은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인계 경로 기법이다 이 말이지. 요 놈은 뭐야?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때 쓰는 기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현재 하나의 작업이 프로젝트가 이제 A부터 해서 이게 뭐야? H까지 이제 하나의 처음과 끝을 하자.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봐봐요. 가는 단계가 자, A에서 B 이제 5일이죠. 그러면은 A에서 이제 이정표 1 가는 게 첫 스텝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어렵지 않다. 자, 이게 5일이죠. 이정표는 자, 여기 오는데 이제 A에서 B 하는데 5일입니다. 그럼 5일이 세이브가 되죠. 5일이고 또 A에서 C는 또 11일입니다. 그럼 이정표 이외에는 11일이 돼요. 11일이 된단 말이야. 자,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요. 이정표 3을 봅니다. 5일하고 11을 더하면은 이제 뭐가 되노? 15일 되죠. 15일. 이정표 3. 그런데 자, 여기 봐. 10일에서 여러분 여기 요 2는 작업하는데 3일이 걸린단 말이야. 11일과 13일이. 그럼 13일이 이정표 3일이어야 되는데 현재 이정표 3에 뭐요? 13일과 15일 올 수가 있는데 13일 버려버립니다. 최장 경로를 가져가죠. 최장 경로를. 그럼 15일이 이정표 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정표 3에 15일이고 또 F를 수행하는데 14일이 걸리는 거죠. 그럼 29일이야. 그럼 이정표는 29일입니다. 29일. 29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 이정표 5를 오는데 여러분 29일과 7일은 이정표 36일이 되는 거예요. 36일. 그러니까 현재 이 노란선이 뭡니까? 바로 인계 경로 기법에 의한 인계값. 최장 경로값이죠. 예? 그러면 최대 이 작업, 이 공정은 뭐다? 36일 안에는 마칠 수 있는 거예요. 36일이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이 경로 중에 가장 큰 값들을 가지고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 뭐다? 인계 경로 기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각 공정의 작업이에요. A 출발이가 B 하는데 5일, C 하는데 11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 노란선이죠, 노란선. 그래서 최장값을 구하는 거는 가장 큰 값들을 구해가지고, 딱 나오면 36일이거든요, 현재.
그러면 A에서 H까지 공정을 끝내는데 36일 걸리는구나. 그러면 일정은 뭐다? 36일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최장 경로를 잡아놓는 거죠. 최대 넉넉하게. 그럼 빨리 끝나면 좋은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인계 경로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를 하는 도구입니다. 되겠나? 그래서 앞에 WBS로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정표 일정 만들어내죠. 작업을 분해해놓고 이게 분해된 작업이에요. 예? 이게 전부 작업이지. 분해해놓고 이 분해 작업들 중에서 최장 경로, 인계 경로를 구해가지고 소표로 그리는 게 뭐다? CPM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모아도 좋고 요 원리만 아시면 된다. 실은 단어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퍼트 CPM 같은 방법인데 퍼트는 뭐다? 소요시간이 각 공정별 소요시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죠? CPM은 그래도 대충 요 작업하는데 며칠 걸리겠다. 요 작업하는데 며칠 걸리겠다. 알 때는 CPM을 쓰고 실무에서는 주로 CPM을 쓴다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흔히 칸트 그 다음 아닌데 또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한꺼번에 넘게 자, 칸트 차트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뿐이 아니고 일반 업무에서도 이 칸트 차트를 많이 쓰죠. 우리 회사 여러분들 업무 진행할 때 이런 칸트 차트로 이 업무의 전체 소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WBS로 작업을 분해해 놓고 그 다음에 퍼트 CPM 도표로 이제 각각의 인계 경로 값을 구해 놓고요. 그리고 칸트 차트로 이제 최종 이렇게 일정을 하죠. 그래서 얘다 얘. 칸트 차트는 프로그램 각 작업들이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는지에 대한 작업 일정을 막대도표로 이용하여 프로젝트 일정표로 시간선 차트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이미 흔히 많이 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정표가 있고 계획하는데 여기 분석 원래 날짜도 많이 씁니다. 1일 걸리고 분석하는데 어떻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본 설계 또 요거는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를 같이 하고 이런 거죠. 이 항목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막대로서 일정을 조정하는 게 칸트 차트다. 이런 것이 칸트 차트다 아시면 되고 이 안에 내용들은 그냥 하나의 예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칸트 차트구나.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WBS, 퍼트 CPM, 칸트 차트는 뭐다? 일정 관리의 도구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일정 관리의 도구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가 그렇구나 이 말입니다. 왜죠? 두 장씩 오늘 그래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프로젝트 조직 관리. 자,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서 비용 관리 배웠죠. 비용 관리. 그리고 이제 일정 관리하는 것 근본적인 걸 배웠고 이제 뭐냐면 또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 관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관리가 조직 관리제. 그 안에 구성원들이 마음이 맞고 조직이 그 6개월이면 6개월 기간 안에 관리가 잘 돼야 우수한 프로젝트,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거 아니야. 품질이 좋은 거. 조직 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개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축구도 한 가지죠. 11명 선수들끼리 조직 관리를, 히딩크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4강까지 갔는 거예요. 알겠나? 자, 이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냐?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다.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각 구성원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어떤 방법을 통해 협력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위해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구성하자. 보통 우리가 그죠? 이 소프트웨어는요, 과거에는 간단한 건 혼자서 개발만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인터넷상 프로그램, 큰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팀별로 들어가죠. 팀별로.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5명, 10명, 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명씩 막 들어가요. 금액이 100억, 120억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인원을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5, 6명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 이야기지. 자, 그때 이 팀 구성, 이 프로젝트 팀 구성의 종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구성은 의사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팀 구성이 분류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분산형 팀 구성이 있고, 자, 분산형 팀 구성은 다른 말로 민주주의 팀이랍니다. 민주주의 팀이라 하고, 이거는 팀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 방식. 4명의 구성원이 있다 하면 전부 다가 대장이야. 전부 지역에는 팀장 제도제, 그죠? 이거는 민주주의식 서로 의견을 막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그래프. 자, 그래프 요건 뭐다? 분산형 팀이구나. 즉, 다른 말로 민주주의 팀이구나. 딱 보면 알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가, 최고죠. 자기들끼리 아주 자유롭게 의견을, 구사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분산형 팀, 민주주의 팀이라 합니다. 쉽제? 자, 보고, 그 다음에요. 또 어떤 팀이 있냐면은, 중앙집중형 팀이랍니다. 중앙집중형 팀. 이거는 책임 프로그래머 팀입니다. 이거 중앙집중형. 관리자 하나. 이 관리자를 PM이랍니다.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랍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랍니다. PM. 그래서 PM이 의사결정을 하고 팀 구성원들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 이 책임 프로그래머. 이 PM이죠. 이 사람이 시킨 대로, 이 사람이 모든 설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킨 대로 개발을 하는 게 중앙집중형, 즉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구성원은요, 책임 프로그램 하나에 프로그래머, 보조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사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보면은 프로그램 사서, 프로그래머, 보조 프로그래머 구성돼. 책임 프로그램 하나에, 그죠? 그리고 물론 프로그래머나 보조 프로그램 사서는 여러 명이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책임 프로그램은 요구 분석, 설계, 중요한 기술적 판단,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 지식 및 배분. 이제 가장 선장이죠, 선장. 설계를 하는 사람. 이제 에세이죠, 쉽게 말해 에세이. 시스템 애널리스트, JH 같은 사람. 우리 회사도 국가 프로젝트 하면요, 싫든 좋든 제가 분석하고 설계해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래야만이 기간도 일정 관리도 잘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남는 게 더 많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앙집중형 팀에서는 이 P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M의 능력, 프로젝트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품질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개발하고도 돈이 많이 남느냐 미치느냐 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책임 프로그래머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이제 책임 프로그래머의 지시에 따라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또 각종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고, 보조 프로그래머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의 보조 업무를 해주는 거고요. 프로그램 사서는 각종 문서를 정리하죠. 프로그램 사서, 프로그램 리스트나 설계 문서, 테스트 계획 등을 관리하는. 그죠? 그러니까 PM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이런 거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다. 알겠나?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층적 팀, 계층형 팀, 이거는 일명 혼합형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분산형과 중앙집중형 팀 구성을 혼합한 형태다. 자, 요거는 경험자와 초보자를 구별합니다. 고급 프로그램, 즉 프로젝트 리드가 있고요. 이게 결국 프로젝트 리더, PM 개념인데, 여기서 또 밑에 아주 실력 좋은 고급 프로그래머를 두고 추리구조로요. 또 이 사람은 또 두고 이런 식으로 추리구조로 고급 프로젝트 리더의 고급 프로그래머, 그다음 초급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거는 보통 팀 단위로 형성되는 거죠, 그죠? 이걸 계층적, 말 그대로 계층. 자, 추리구조로 팀을 구성하는 게, 이거는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많이 하는 형태, 대형 프로젝트, 대국가 프로젝트라든지 50억씩, 100억씩 이래 되는 큰 프로젝트예요. 그렇지? 그래요. 프로젝트. 그래서 내가 늘 아시아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재 여러분들 인생이 우울한 사람, 방향 설정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IT 쪽에 와야 돼요. IT 쪽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 난리다. 아시아는 이야기했지? 여러분이 대학교에 배우는 내용은요, 아주 실무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서 여러분을 직접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이태백, 38성, 사오정 난리지만, 우리 IT 쪽에서는 또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그죠? 여러분 공부를 현재 저한테 듣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충분히 되거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되더라도 전산직이 좋고, 국가 전산 기술 공무원이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은 우리가 IT 쪽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지. 아주 재밌어요. 아까처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IT 쪽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100만 양병설, 1000만 양병설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하여튼 우리 국가적으로도 구하고, 세계적으로도 IT 인력이 사용자는 많은데 기술자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이야기 들어야 된다. 됐고요. 자, 요건 참고로 만테이라는 컴퓨터 공학자죠. 그죠?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학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팀인데, 참고로 민주적 분산화, 그 다음에 통제적 분산화, 통제적 집중화 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 요거는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살짝 쿵 눈으로
봐줘. 만태이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팀, 민주적 분산화 팀, 통제적 분산화 팀, 통제적 집중화 팀. 만태이가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봐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직 관리, 그죠? 팀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예? 프로젝트를 할 때, 그죠? 분산형 팀이나 중앙 집중형 팀, 즉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나 이렇게 혼합형, 개척형 팀으로 구성해서 팀 관리를 하는 게 학문적인 접근이구나.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실은 실무에서는 책임 프로그래머 팀을 가장 많이 합니다. 책임 프로그래머 팀, PM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그 개척형, 그죠? 혼합형을 많이 따르고. 실은 분산형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팔 지원도 전부 선장인데 뭐.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이게 산으로 가버려요. 예? 그래서 뭐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끔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 잘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품질 보정 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전 과정 동안에 예를 들어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죠? 구현이제 그리고 검사하고 유지 보수하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통제하고 보정하기 위한 작업을 품질 관리, 품질 보정 작업이다. 이 이야기하거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소프트웨어의 품질 목표. 이 품질 관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왕이면 뭐 정확한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당연한 이야기.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만들려고요. 또 결함이 없는 거 만들어야 되고 사용이 편한 걸 만들어야 되고요. 유지 보수가 하기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식성이 뭐고 포팅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에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이식할 수 있고 저기에도 이식할 수 이식성이 좋은 거라야 되고 그렇죠. 또 유연해야 되고 유연하는 거 플렉시블 수정하기가 좋은 거다는 거죠. 수정하기가 좋은 거 유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뭡니까? 품질 관리에, 품질 보정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죠? 좋은 품질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품질의 특성이다.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웃어요. 암기하는 거 아니요. 예. 자, 이런 품질 검사 기법, 보정 기법은 뭐냐면 요거 정령 기술 검토, 그죠? FTR 기법이 있다. 포멀 테크니컬 리뷰를 통하여 품질 보정을 한다. 여러분, 정령 기술 검토 나오면 뭐다? 품질 관리 기법이다. 그거가 맞는데 이 품질 관리 기법인 정형기술 검토에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토 회의, 워크스루와 검열, 인스펙션이 있다는 거. 이 제목만 알면 돼요. 그래 뭐 라운드 리뷰도 있는데 잘 안 쓰죠. 라운드 리뷰도 리뷰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운드 리뷰도 있는데 잘 안 쓰고요. 주로 검토 회의와 검열 기법을 씁니다. 그죠? 자, 검토 회의 요거는 뭐 품질 기법 중에서 기술평가 회의로 작은 단위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검열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검토 회의를 발전시킨 형태, 즉 소프트웨어 개발당에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미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 검열. 자, 여러분 잠깐 올려놓고 검토 회의와 검열이 뭐다? 정형기술 검토의 방법론이다.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면 요 제목 정도는 나온다. 됐지? 그래서 자, 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품질 좋은, 아주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그래머보다는 에세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 쪽에 문제가 나오겠지. 에세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가 IT 쪽에 그 직업을 이야기했죠. IT 쪽에 그죠? 업무를 분석하고, 처음에 시스템 분석하고 설계 중심에 하는 사람은 에세이를 하잖아. 시스템 애널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 프로그래머를 만들고 테스트 검사하는 단계가 뭐다? 프로그래머 우리 정보 처리 기사죠. 기사. 그 다음에 완성된 프로그래머 운영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거 가동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에 참여하는 사람 즉 운영하는 사람을 주로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자격증으로 말하면은 오퍼레이터는 정보처리 기능사고요. 고등학생들이고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는 뭐다? 실제로 우리 컴퓨터 쪽에는 뭐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JJC 같은 사람이 뭐다? 분석 설계자 에세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 IT 쪽의 단계다.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에세이는 자격증으로 말하면 기술사예요. 기술사. 이제 여러분 기사 시험 치고 7년 뒤에
기술사 시험 됩니다. 기술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 좋습니다. 자,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간단합니다. 위험관리.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되죠. 위험관리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사하고, 유지보수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돌발사항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위험관리죠. 위험관리.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살짝 위험의 범주는 뭐다? 프로젝트 위험, 기술 위험, 비즈니스 위험이 있다는 거 살짝 제목만 하면 된다. 다시 프로젝트 위험, 기술 위험, 비즈니스 위험. 시험에 나온 다음 중 위험의 카테고리, 범주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눈을 프로젝트, 기술, 비즈니스 정도만 봐놓고요. 위험의 종류는 알려진 위험, non risk, 예측 가능한 위험, 프리딕터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위험,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위험 관리의 절차는 뭡니까? 위험을 식별하고 그 식별된 위험을 분석하고 및 평가하고요. 위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위험 감시 및 조치, 그죠? 요 순서대로 위험 관리를 하더라, 그죠? 위험 식별, 분석 및 평가, 관리 계획, 위험 감시 및 조치. 되겠나? 요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위험 관리에서는 문제 나오면은 요 정도라는 거. 되겠나? 프로젝트 위험 관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기법, 비용 관리, 다시 이야기한다. 일정 관리, 또 뭐 있었노? 조직 관리, 그 다음에 형상 관리, 있죠? 위험 관리,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있는데, 예. 자, 마지막 관리, 형상 관리 있습니다. 형상 관리. 자, 형상 관리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형상 관리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변경사항 관리하는 거예요. 변경사항 관리. 자, 여러분 형상 관리는 수정사항,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변경사항.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조사했던 대로, 내가 분석한 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바뀌고 분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변경사항이요. 이 프로젝트 크면 클수록 많이 생기는 거지. 이런 변경사항 관리하는 게 뭐다? 형상관리, 꼬라지 관리, 형상관리라는 거지. 변경사항 하면 뭐다? 형상관리, 변경사항, 형상관리. 그 말이면 돼. 자, 이런 형상의 항목, 변경을 관리해주는 항목 뭐냐? 명세서도 변경될 수가 있죠. 스펙, 처음에는 이렇게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세서, 또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사항 명세서, 예비 매뉴얼도 바뀔 수도 있고요. 설계도, 원시 코드 목록도, 운영과 설치 매뉴얼, 실행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서 구축된 사용자 매뉴얼, 그 다음 유지보수 문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위한 표준과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상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죠?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다. 역시 눈으로 본다. 그죠?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들. 변경될 수 있는 요인들이죠. 요소들이라는 거고. 형상관리의 기능은요. 형상식별, 버전 제어. 주로 버전 제어 기법이 많습니다. 형상관리 기능보다는 기술이 좋겠네요. 바꿔놨는데 형상관리 기술입니다. 형상관리 기술은 형상식별, 버전 제어, 변경 제어, 형상감사, 형상 상태 보고. 그죠? 이 중에서 버전 제어를 많이 씁니다. 버전 제어. 요거는 제목 정도만 아시면은 된다. 이 말이요. 형상 관리요. 형상 관리. 좋습니다. 살짝 보는 거다. 자,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과형성은 출제 빈도가 높다. 자, 이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이 프로젝트의 과용성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신뢰성은 뭐다?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오류 없이 작동될 확률을 구하는 걸 신뢰성이랍니다. 신뢰성. 되겠나? 가용성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시점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는 확률입니다. 그죠? 거의 같이 봅니다만 약간 차이. 신뢰성과 가용성이 있다. 자, 이 시험에 출제 잘 된다. 신뢰성의 측정은요, MTBF를 이용합니다. MTBF를 구해서 신뢰성이 몇 프로인가를 측정하거든. 그래서 MTBF는 뭐다? 신뢰성 측정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 해가지고 mean time, 평균 시간이 어떤 거? 평균 고장 시간이에요. 그죠? 평균 고장 간격입니다. 평균 고장 간격. 시스템이 고장 난 후부터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고, 그 공식은요, 일단은 MTBF는 MTTF 더하기 MTTR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MTTF는 뭐냐, 이 말이지.
MTTF는 mean time to failure 해가지고 평균 고장 시간이, 다른 말로 또 평균 가동 시간입니다. 같은 개념이, 말은 그대로 평균 고장 시간인데, 실은 의미는 평균 가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TF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체 요소분의 N분의 가동 시간들을 다 더하면 MTF가 나와요. 자, 여기에 있네요. 이제 MTPF. 이 시스템이 가동 중 1, 이게 뭐 7시간이라 합시다. 7시간 가동됐고, 3시간 고장 났고요. 예를 들면은, 또 9시간 가동됐다가 4시간 고장 났다가, 그죠? 또 3시간 가동됐다가 2시간 고장 났다.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에 MTTF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 평균 고장 시간, 즉, 평균 가동 시간. N분의, 가동 중인 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보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 시스템에 MTTF는 어떻게? 아주 쉬워요. 총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가동 중 1, 가동 중 2, 가동 중 3. 그렇죠. 6분의, 6개죠. 총 N분의, 6분의, 가동 중인 거. 가동 중인, 어떻게 돼요? MTTF는, 가동 중인 거, 여기에 7 더하기 6개 요소 중에, 이게 뭐야? 이 잘 안 보여. 9 더하기 3이죠, 3. 그럼 MTF 이게 구하는 거죠. 그럼 6분의 얼마요? 맞나? 가동 중 6분의, 이게 어렵네? 이거 어렵죠. 19. 6분의 19는 어떻게 되나, 이거? 이 6분의 19, 이게 어려워. 6분의 19가 얼마입니까? 6, 4, 5. 이거 해라. 6, 3은 18. 6, 3은 18. 3점 얼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 100 해버리면 뭐가 되나? 100분율로 나오는, 100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한 30% 정도. 그럼 이 시스템은 평균 30% 정도 가동됐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MTTF예요. 되겠나? 평균 가동 시간인 거죠. 한 30% 정도 가동됐다는 거고. MTTR은 뭐고?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이다. 그죠? 이거 말 그대로 반대로 전체 N분의 뭐요? 고장 시간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MTTR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MTTR 역시 똑같아. 그죠? 6분의 뭐 어떻고 저떻고, 요 시간들을 구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게 뭐야? MTBF죠. MTBF는 뭐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MTBF. 그러면 신뢰성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은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 이게 40%면은, 예를 들면은 MTBF는 70%. 이 시스템은 현재 70% 정도 신뢰성이 있다. 신뢰성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되겠나? 예, 그래서 이런 거. 자, MTBF는 MTBF는 시스템의 신뢰성,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도구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몇 분 정도 지났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용성 측정은요. 가용성 아주 쉽다. 가용성, 가용도는, 자, MTTF. 왜죠? MTTF 더하기 MTTR분의 MTTF 곱하기 100이죠. 100으로 하면 100분이요. 곱하기 100 안 하면 확률로 나오는 거죠. 이제 공식 많이 보세요. 가용도, 사용 가능도입니다. 가용도는 요거 아까 앞에서 했는 거 그대로 요 공식에 이으면 되고, 곱하기 100 하면은 100분율이고, 100을 생략하면은 확률, 프라바빌리티로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 공학 어렵지 않죠? 이 핵심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완벽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그죠? 비용 관리는 앞 시간에 배웠고, 나머지 관리들 어떻게 하는지 핵심적인 걸 다 뽑아냈다,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 조직 관리, 일정 관리, 일정 관리 중요해. 일정 관리 하면 뭐다? WBS, 포트 CPM, 칸트. CPM은 뭐다? 인계 경로값을 구하는 거, 최종 경락값을 구해서 만든 도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고 칸트 차트를 작성하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 조직 관리, 그 다음에 형상 관리, 위험 관리, 품질 관리. 그리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그렇죠. 신뢰성과 가용성. 되겠나?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는 말씀. 좋습니다. 좋아요. 자,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좋고요.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 특히 기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공학 듣고 시스템만 들으면은 산업기사도 응시할 수 있죠. 그죠? 그 시스템은 여러분들께 생중계를 같이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시스템은 미리 강의를 해놨는 게 녹화 방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한 10분 쉬다가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밥 많이 먹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병태수 운전자 이제 밥 먹어야 된다. 자, 밥 먹고 1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